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궁금한 건 너무 많고, 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아나 싶으면 모르겠고, 네. 그런 요즘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니까 사설 풀고 그만두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5개의 음양 오행 중에 처음부터 식상이 없는 경우의 특징들을 네. 이제 좀 알아보기로 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네. 목화토금수 일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통합적인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5가지 오행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다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나 바라는 거나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나는 그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려움이고 내 생각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네. 사이즈가 작은 어려움들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선생님 저 오행이 다 있는데요. 저 네. 엄청 힘들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살짝 억울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예. 그게 저로서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크지 않았던 거라는 예, 거죠.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원래 내 감기가 남의 곱볼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자, 네. 근데 이렇게 이 5가지 기운이 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없는 사람이 한 반 정도는 된다고 보면 돼요. 하나 내지 2개가 없는 경우가 네.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인데 목의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나의 일간이, 내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식상이라는 것은 화예요. 화의 기운이 식상이에요. 네네. 식상이라 하면 식신과 상관을 얘기하는 거죠. 합해서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병정화 일간이라면은 토의 오행이 식상이 되고 내가 토일간이면은 금이 식상이 식상이고. 되고 내가 경신일간이라면은 수가 식상이 네네. 되고 내가 임계일간이라면은 목이 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라 하면 2가지를 합쳐서 뭉친 단어예요. 식신과 상관. 네. 이거를 합해서 상. 첫 글자만 따서 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라는 게 뭐, 우리 어떤 거를 배운 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걸 한 지가 거의 3년쯤 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식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네. 일간인 내가 자식을 낳는다든지 예. 아니면 뭔가 생산을 한다든지 예. 그게 식상이라고 들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목일간은 네. 병정화 일간에게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줘요. 네네. 그래서 병정화 일간에게는 이 목일간이 엄마예요. 이게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화일간에게는 목이 인성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목일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목이 생하는 게 화다. 네. 그러면 화가 식상이 되더라. 네. 그러면 식상이 뭔데? 네. 그럼 식상이라는 건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네. 표현을 해요. 네. 행동을 해요. 네. 어떤 걸 이루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 거를 식상이라고 해요. 말로는 식신하면은 먹는 신인데 식신이 있으면 안 굶는다며요. 예.
이게 식신이라는 거는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데 말을 아주 그 매력 있게 해요. 매끄럽게 하는 그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계통도 그렇고 방송계통도 그렇고. 그래서 식상이 발달을 했다는 것은 말이 좋다. 그 다음에 그 어떤 행동 같은 게 굉장히 매끄럽다. 그리고 또 목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식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식상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낌없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에게는 목이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일간이 여자한테는 그래서 자식이 되고 남자한테는 처가가 돼요. 처가? 예. 처가가 돼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 쪽이 되겠죠. 근데 이 글자가 없어. 그러면 자식이 없냐? 네. 처가가 없냐?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다 내가 내 원국에 없어도 운으로 따박따박 변동하면서 돌아가면서 들어오잖아요. 육식갑자로.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해요. 근데 네네. 여자한테는 자식과의 인연이 조금 약하다. 왜? 이 글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한테는 처가와의 인연이 약하다. 처가를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10 정도 신경을 쓴다 그러면 한 2개, 3개 정도밖에 그냥 체면상 그냥 장모님 잘 계셔?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식상이 없는 남자가 내 남편이면 서운할 때가 그러겠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상이 없다는 것은 무식상이라 그래요. 없을 무를 써서. 그래서 식상 없는 사람을 무식상. 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상인 사람이. 그러면은 이 무식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표현 능력이 좀 떨어져요.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백수처럼 있고 그거는 아니고 표현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 약하더라. 응? 특히나 지금 우리는 다 어른이잖아요. 애가 태어났어. 네. 걸어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이러잖아요. 네.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의 나이가 나타나네. 초등학교 요즘은. 예, 초등학교 이런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얼마나 그 생동감 있는 그 연령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애가 말이 좀 늦는 편이야. 그리고 표현력이 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새끼도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서 그래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표현 능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까? 그럼 책도 많이 보고 네. 스피치 연습도 하고 아하. 어린애가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그런 스피치 학원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희 옛날에는 저기 웅변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연사 뭐. 예. 저 못해서 그거 하고 싶었었는데. 식상이 없는 애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다 성인이니까 어디 가면은 융화 잘하고 이러려면은 잘 섞여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는 것은 그만큼 목마름이 있다는 것도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욕구가 더 커요. 아.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 그럴 수 있겠다. 저 친구 끝나면 내가 말해야지. 호시탐탐 노리다가 말을 치고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말이 결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참 말 잘하는데 이런 소리는 아마 평생 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식상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매끄럽게 잘한다거나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보통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표현 능력이 없다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저 사람 참 무뚝뚝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속상하겠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솔직해요. 솔직하고 담백해요. 할 말. 나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내가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한 키포인트는 이거야 하는 게 이 솔직 담백한 면을 갖고 있다. 말을 매끄럽게 매력 있게는 못하지만은 이 점이 무식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어떻게든 모면하는 위기 대처 능력이 선생님 때로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누가 말을 너무 매끄럽게 잘하잖아요. 얄미울 때 있어요. 얄미울 뿐더러 좀 진실이 좀 부족한 맞아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게 더 좋을 때도 있겠네요. 좋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아주 드물대는 그렇죠.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식상이라는 건 바로 밑에 있는 재성이라는 거예요. 식상 다음에 재성이잖아요. 이 재성을 이렇게 생하는 글자가 한 번 좀 복귀하는 의미에서 네. 우리 자기 일간을 자기 거는 비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식상이고 식상은 재성으로 흐르고 재성은 관성으로 가고 관성은 인성으로 흐르고 인성으로 가고 인성은 비겁으로 간다. 요거를 이렇게 일단, 흘러가는 게 서로 생해주는 관계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우리는 흘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글자가 없어. 빨간 글 색깔의 글자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일로 가니까 얘가 이게 그기네. 없으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없으니까 목마름이 더 커요. 그리고 이 글자는 재성을 생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돈복이라 그럴까 돈복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이 재성이 많아야 돈복이 많은 게 아니고 얘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이 재성이 한 글자밖에 없어도 식상이 많이 생해주면은 갈 수 있네. 재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재성이 커질 수가 없으니 타고난 재의 사이즈가 크면은 다행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재의 그릇이 작다. 그러면은 돈복이 좀 약하겠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는 언어로 표현을 하든가 자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힘이 약해서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렇죠. 요거 조금만 주먹만한 거밖에 없는데 요거 다 써버리면 거지죠. 그런데 내가 요 주먹만한 거밖에 없는데 얘가 계속 퐁퐁퐁퐁퐁퐁 생해줘요. 그러면 계속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담백한 것도 좋고 진실돼 다 보이는 것도 좋은데. 좋으나 장점이지만 돈복이 좀 약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아, 저는 재성이 많으면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식상에서도 네.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식상이 없다는 것은 죄를 생해주는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 같으면은 이게 재성이 여자예요. 돈도 되지만. 그쵸, 그쵸. 여자를 생해주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면은 여자친구한테 아, 오늘 예쁘네. 오늘 특별히 더 예쁘네. 이렇게 그런 말을 못 하는구나.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칭찬이나 위로에 약하다 그럴까?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뭘 잘했을 때 칭찬 받아야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적재적소에서 잘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서운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운해요. 식상 없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서운합니다. 서운할 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겠네요. 날 사랑 안 하나? 그렇지. 이런 오해까지도 그렇지, 할 수 그렇지. 있는 게 무식상의 남자예요. 근데 진솔은 해요. 그리고 솔직해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뻣뻣해요. 칭찬이나 위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감싸주고 저렇게도 감싸주고 하는데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낙제 점수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도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식상이 많으면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즉 이게 안 되면 저걸로 이렇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데 무식상인 사람은 좋게 말하면 우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떨어져요. 융통성. 예.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모르는.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리고 꼼수 부릴 줄 몰라요. 왜? 내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내는 사람이에요. 꼼수를 부릴 줄 몰라요. 그래서 말 잘하고 요령 피우고 꼼수 부리고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뭐든지 자기를 기준하거든요. 그렇죠. 아.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이 매끄럽지 못한 사람은 그 대신 우직함이 있어요. 묵묵하게 우직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꼼수 부리는 사람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싫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직한 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냥 그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세요. 네. 어째 선생님 이 얘기가 없는 분하고 사시나 봐? 예, 제 남편이 그런 거야? 식상이 같이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살아보세요. 자, 그렇군요. 그래서 네. 본인도 가정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하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힘이 딸리다 보니까 아,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저런 생각이 아닌데 답답하죠. 본인도 답답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 답답해요. 자, 근데 선생님 식상이 없어서 선생님
부분은 그렇다면은 예. 그거는 우리가 명리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이해가 안 돼서 너보다 내가 더 답답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는 그 심정이 되니까 반은 확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사회 경험을 통해서 자가 발전, 자기 깨달음이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온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무식상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개운법이라면 고친다고 하면은 책을 많이 보면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책 속에는 간접 경험이 다 그렇죠.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스피치 같은 것도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거나 이것도 말을 매끄럽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습을 좀 거예요. 많이 해봐야 되겠다, 예.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런데 누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이렇게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래요. 조용히 돋보기 쓰고서는 책 책 들여다보고. 보기도 힘든데.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을 고친다기보다는 내가 생활 속에서 상대의 얘기를 좀 더 경청하는 마음가짐, 귀를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자, 경청을 하자. 그럼 심리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베이스가 경청이에요. 예, 이런 예. 거랑 상관없이. 예. 그런데 선생님이랑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경청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예. 굳이 이렇게를 안 해도 잘 이 식상이 좀 있거나 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좀 되나 보다 이런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끊어요. 중간에 말을 잘 끊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적당해야 돼 다. 적당해야 돼요. 뭐든지 많아도 안 좋아. 넘쳐도 과유불급. 부작용이 있고 없어도 부작용이 따릅니다. 근데 이 없는 사람들의 그 부작용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책을 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첫째, 내가 생활 속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하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반은 흘려나가도 반은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말할 때 좀 부드럽게 말해라. 그러니까요, 선생님. 무뚝뚝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경청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전부예요. 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네. 그러면 그거를 나는 식상이 없으니 그러려면 일단 명리학을 알아야 되네. 그렇죠.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식상이 없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러니 남이 얘기할 때 열심히 듣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도 그건- 아주 제대로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내가 열심히 임한 만큼 내 변화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를 받게 돼요. 인정을 받게 돼요.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하면 도움된다더니 정말 도움되네. 땡큐 마인드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청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심리학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 쪽을 들여다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데 변화를 가지면 내가 이 식상이 없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 사이즈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죠. 그럼요. 왜냐하면 생긴 대로 살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없이 태어났지만 열심히 듣고자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나의 모습이 되고 인정받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 의식적으로라도 남자는 처가 안부를 좀 자주 묻고. 자주 묻고. 예.
그리고 여자는 자식에게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하고 자식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을 하고 이러면은 이 난제에 대한 해결이 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 말을 막 잘 듣는다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없는 분들이 좋은 점은 이거는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진솔한 대화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얻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세상에 맞습니다. 좋기만 한 것도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거 같죠? 맞아요. 근데 이 무식상인 사람들이 미안하다, 고맙다, 이건 정말 감사해. 이런 표현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걸 그냥 문 그런 앞에다 써놔야 돼, 표현을- 책상 앞에다. 아니 뭐 말하지 못하면은 종이에다가라도 써서 요즘은 카톡!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수고를 내가 한 만큼 보람이 따따블로 있으니까 열심히 나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냥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갖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왔을 때 무슨 일이야? 그럼 그냥 녹아내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식상 없는 분들도 네. 실제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카톡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네 생각이 났어. 뭐 이런 카톡을 그렇죠. 보내는 것도 마음을 확 아주 좋은 땡기죠. 방법일 것 같아. 그렇구나. 미사고. 자,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무식상인 사람들이 네. 간목일간일 경우에 목생화 하잖아요. 네. 목생화라는 것은 내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목이 화를 생하니까. 예, 그래서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나누는 걸 참 잘해요. 이건 너무 좋은 거네. 근데 무식상인 사람들은 나누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네. 무식상인 사람들은 나눔이 어렵다.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거 굉장히 부분이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빼서 남한테 주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부족한데 나한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잘 안 내놔요. 그거는 나누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자칫 인색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 인색한 사람 아닌데 이런단 말이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이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받은 거보다 내가 준 거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그쵸. 더 크게 기억해요. 맞아요. 나도 밥 한 번 샀어. 근데 친구는 5번 샀어.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 페어하다고 물론 너 2번 나 2번 이렇게는 그건 살 수 없는 아니지만, 거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내가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 하는 마음가짐, 나누는 마음가짐. 이거는 말하는 거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거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말 잘 못해도 저 친구가 말이 좀 이렇게 퍼져서 그렇지 원래는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대로의 어떤 뜻하는 바가 있는 친구야 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거를 노력한 친구예요. 나누는 거를. 그 나누는 걸 받아준 거지. 친구가. 그러니까 경청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도 좋지만 네. 그거보다 먼저 이 나눔에 대한 마음가짐을 그냥 오토매틱으로 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눔에 대한 그렇죠.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연습이 더 필요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가에 그렇지. 이제 곧 이제 추석인데 처가에 뭐 과일이라도 한번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그냥 보냈어요. 그냥. 그냥 나 그냥이란 단어만 들어보니까 그냥 보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아, 이거 뭐하러 보냈어? 우리 사이 그냥. 우리 사이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나누는 그 마음을 늘 내가 놓치지 마음을 아예 않고 붙잡아다 여기다가 저 클립으로 붙잡고 꽂아놔야겠네. 붙잡고 있으면 네. 최소한 인색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나눔을 가지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줄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봤지만은 이렇게 타인한테 베푸는 게 사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계율법이에요. 근데 무식상인 사람에게는 특히 이 나눔이 베품이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되더라. 그냥 당신이 웬일이야? 우리 처갓집에 이런 걸 다 보내고 아니 그냥 내가 그동안 잘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그러고 싶어서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와이프는 아이 그럼 나는 시가에 한 번 더 그렇지, 보내야지. 그렇지. 그래서 회전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되는. 순환. 예. 맞아.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환이라는 거를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그 순환을 위해서 예. 이렇게 멈추지 말고 마음을 먹고 클립으로 네. 딱 꽂아 그 마음가짐을. 예. 그 다음에 또 아유 당신이 그래서 고마워라고 식상 있는 마누라가 얘기를 했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아 그냥 그동안 내가 요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해서 네. 아유 그러면 아주 훌륭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무식상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식상이 없다면 아니, 나뿐 아니라 주위에 주위에, 우리 뭐 애들이 어떻다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이렇게 말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표현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손주 손녀가 만일에 그런 모습이면은 지원을 해줄, 왜냐하면 한참 성장하고 배우는 시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듯이 이게 아픈 건 아니지만 부족한 거니까. 예. 채울 필요가 있거든요. 기준선까지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린 애들한테는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식상이 없어. 엄마가 식상이 없으면은 아이들한테 나는 내 식대로 얘기를 했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을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자식들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자식이라도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이건 미안했다 얘기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하고 엄마부터 표현하는 그런 걸 자꾸 전달을 한다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고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선생님 해봅니다. 아까 제가 식상이 많은 사람에게 때 많은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예. 치고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할 때도. 예. 근데 식상이 많으면 나누기는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그게 심해서 오지랖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내가 행하기 전에 이거 오지랖 아닌가? 내 자신이 나를 체크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과다한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네. 부족함만 못한 게 과한 건데 네. 제 경우에는 좀 과하더라고요. 식신은 없는데 상관이 좀 예. 과해요. 예. 그랬을 때 저는 그 식상으로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네. 좀 오지랖을 좀 줄이고 예. 또 말도 줄이라고. 말의 양도 줄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말을. 식신이고 상관이고 이게 다 말이거든요. 말, 행동,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식신 같은 경우는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해요. 기질이. 식신이 많이. 그러면 식신하고 상관하고 같이 있으면 큰 문제는 식신하고 없겠네요. 상관하고 섞여 있어도 이게 다 합쳐지면은 다 강해지는 거예요. 막 이게 4개, 5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상관 같은 경우는 꼬집는 기운이 그러니까 제 있어요. 경우는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꼬집네. 내 눈에 내 거슬려. 생각에 저거는 아니야 싶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딱딱 꼬집어서 얘기를 그래서 해요. 저게 상관이 관을 닫힌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이 강하면은 관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는 남편도 남편. 되고 직장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바른 말 해요, 상관은.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이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항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관에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내가 상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어.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하는 그런 부분을 탁탁 자극하는 원래 고럴 때 더 얄밉잖아요. 예, 자극하는 그 기질이기 때문에 10번 말하던 거를 5번만 말하면 된다 이거죠. 들으면서 또 저 얘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든 없든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네. 우리가 음식을 해도 균형. 너무 바닥에만 있으면 이거 누가 다 먹으라고 요까지 걸 했어 부족을 느끼고 너무 많으면 넘치잖아요. 넘치면 또 막 닦아야 되고 뒷일이 많이 생겨요. 그것처럼 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모습도 돼요. 많으면은.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아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과할 경우에는. 과할 경우에. 그리고 없을 네. 경우에는 예. 그런 마음가짐, 나눔의 마음가짐을 클립으로 딱 꽂아갖고 늘 내 안에 있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표현을 하는 연습을 네. 저 심리학 관련된 책 보시면서 예. 경청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잘 하시면 네. 그거 전에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같은 거를 힘들지만 단톡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좀. 그쵸. 네, 그렇게를 하면 우리 식성 없는 분들이 훨씬 더 솔직한 진솔한 것을 더 드러나죠. 그렇죠. 그게 더 빛을 보죠.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됐네요. 오늘은 이렇게 무식상인 사람들의 특징과 어떻게 개운할 수 있는지 좀 다듬을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다음 오늘은 생산을 이 했으니 식상을 했고요. 이제 재성. 이 재성도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그쵸. 있고 적당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적당히 있겠어요. 어딘가에 치우치겠지. 잠깐. 식상 끝내기 전에 아직 자녀를 결혼 안 시킨 부모님들은 딸이면 이거 팁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딸이면 식상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내 딸이 마음고생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남자인데 재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식상이 각오하고 없으면. 가라 그래야지. 저도 각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는데. 모르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좋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아니 연애할 때는 이래도 그 전달이 되나 보죠? 그게 점잖게 보였어요. 말을 무뚝뚝하게 하고 워낙 무뚝뚝했는데 예. 그냥 그게 점잖은 참 좋으면서 씌우면은 뭐 예. 그래서 식상이 없는 없는 사윗감은 기대하지 마세요. 처가에
처가에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소리는 못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말하자면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는 네. 각오를 하시라. 예. 본인한테는 너도 고생할 마음을 각오해라. 그래도 뭐 점잖아 보이니까 어쩌겠어. 왜냐하면 식상생제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내 딸이 여기 있는데 내 딸한테 사랑을 안 준다니까, 배려를 안 한다니까, 자기만 안 되니까, 나눌 줄 모르고, 이거 나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나한테 소중한 선생님 거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예비사위한테 예. 명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래갖고 없음을 알고 이렇게 우리 그렇죠. 오늘 했던 거를 하면은 그럼 훌륭하잖아요. 좋죠. 요즘 애들은 또 똑똑하니까 똑똑하죠. 하나를 그럼요. 가르쳐주면 둘을 맞아. 알잖아요. 자, 왜냐하면 그렇다고 안 된다 하는 거는 불 붙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예. 그거를 부모님이 알려주면 예.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점잖고 멋있는 거로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뭐 그냥 좀 쏘쏘인 정도일 때는 또 마음을 다시 먹어볼 수 있겠네. 요즘 결혼 자체가 어려워서 뭐. 자, 그러면 재성. 네. 재성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재성은 돈도 되고, 돈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여자도 되고,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남자한테. 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죠. 예. 남자한테는, 그리고 부친도 돼요. 남녀 공동. 부친이 되는구나. 남녀 모두 부친이 되고 남자한테 여자가 되고 돈도 되고. 그런데 이게 재성이 없대. 하나도. 그러면은 나 돈 없나요? 여자 없나요? 결혼 못 하겠네요? 나 아버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식상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공부했듯이 무재성인 경우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듣게 되면은 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재성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클 수 클 수도 있어요. 있겠네. 갈급할 수 예, 있겠네. 그게 목말라 해요. 목말라 하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자칫 돈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재성이 없는 무재성 사람은 다음에 이 무재성 사주의 특징과 개운법에 대해서 뭘 몰라도 저런 걸 조심하면은 내가 반은 치유가 되는구나. 우리가 아프면은 가서 약 처방받아서 먹으면은 살 것 같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이렇게 풍랑치던 것들이 그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렇죠. 시끄럽지가 네. 않잖아. 근데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래야 살거든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정치판도 그렇지만. 내로남불. 예. 그래서 이 무질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알고 있으면 나만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내 인간관계가 모두 이렇게 시끄러운 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무죄성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 좀 더 성숙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재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이 시간을 만나면 네.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그럼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복습 예습 부탁드리고요. 이제 서서히 더위는 가셔가고, 네. 이제 또 가을은 깊어가겠죠? 네. 네, 우리 다음 달 깊은 가을 속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